네,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하루에 15만 원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, 그러면 이제 월 뭐 400만 원 이상을 또 내야 되는 그런 간병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됐는데요. 그런 상황에도 이 간병인을 구하기는 또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가족들은 절대 의리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,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정 교수님, 뭐 저희 간병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. 간병인은 구하기 힘들고, 간병인 구하려고 또 간병비 부담을 갖자니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, 이제 좀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일까요? 어떻습니까? 예,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간병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랑 맞물려서 그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네. 이미 인구 고령화, 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,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제 공급 체계, 즉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, 그렇죠. 그런 인력들이라든지 시설 병상들이 갖춰져야 되는데,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, 마침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그렇죠. 대통령이 또 국정과제로. 또 화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미 정치 레벨에서 이런 어떤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맞습니다. 있겠네요. 적기가 됐기도 했고, 그만큼 이제 필요성이 커지니까 정치인들도 나서는 거고요. 그걸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, 이렇게 생각이 되죠. 이주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간병 문제는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자식 세대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.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나왔는 게, 간병인을 고용하면 좋긴 한데 간병비 문제가 있고, 그다음 두 번째는 간병 서비스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는 좀 고민할 단계에 왔는 건 사실이고요. 그래서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못 되었었는데,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서 발전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, 교수님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간병을 간호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, 사실 외국에서는 간병은 간호의 일부입니다. 그러니까 간호사,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이 간호도 하고 간병도 하는 게 원래 병원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뭐 건강보험제도, 병원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 간병의 부담을 가족한테 떠넘겼는데, 이제는 뭐 다 일을 하고 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떠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지금 현재 간병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한국의 간호 시스템 또는 병원의 운영 방식이 정상화로 가는 경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좀 나서야 되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, 참 이게 문제예요. 재정이라는 게 또 건강보험 재정도 참 빠듯합니다. 지금 뭐 당장 내년에 적자도 예상되고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, 우리나라는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을 쓰면 거기에 대한 한계가 또 존재할 거고, 간병비에 뭐 지금 보니까 매년 최소한 10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,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좀 빠르게 설명이 필요한데, 일단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김인 교수님이 간병, 간호 뭐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 서비스는 보통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지불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간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의료랑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, 또 생활과 관계돼서 돌봄 서비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을 2008년도 15년 전에 만들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원뿐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고, 그리고 또 제공 체계도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는 게 전국에 1,500개 가량이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
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대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대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들이 근데 받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양쪽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거고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뭉뚱그려서 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간호간병,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10조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사적으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같이 들어와서 그 간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해가지고 간병을 쓴다든지 요양병원에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그 사적 간병 비용이 앞으로 한 10조 정도 될 거다. 이것이 지금 사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원을 공적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. 이런데 이제 단순하지는 않죠. 왜냐하면 일단 공적 재원이 투입되면은 갑자기 그 서비스들이 너도 나도 이용을 하게 되니까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공급 체계를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대책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그 효율적인 어떤 재원 활용이 되질 않아서 그 부분들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.